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보도해드린 김정은의 싱가포르 체제비 부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 일행의 그 호합한 호텔 체제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듯합니다. 미국이 부담하려고 해도 미국은 대북 유엔 제재를 위반함으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우리가 좋은 일 하는 차원에서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듯 합니다.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김정은이가 1박 하는 방이 하루에 $6,000라고 하니까 아마 수십 명을 데리고 올 텐데 부담하는 액수가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서 이런 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마리를 찾다가 제가 오늘 북한에 자주 드나드는 어떤 학자분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해설입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부담은 뭐냐?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친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줄 경우에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한국보다 한 10배, 20배 미워했습니다. 미제 승량이란 말이 저절로 따라 나올 정도로 미제국주의가 남반부 인민들을 학대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을 우리가 고생을 해서 해방시켜야 한다. 그런 교육을 3대에 걸쳐서 받다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미국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국을 미워한다. 미제국주의를.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제국주의에 눌려서 신음하는 동족이라는 식으로 동정심을 가지지만은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쳤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고 막 웃고,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질 때 북한 주민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수하고 친할 수 있느냐? 미국하고 화해하는 것을 북한 주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의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과 원수가 돼가지고 미국을 깨부수고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럼 미국이 주적이 아니란 말이냐? 미국이 원수가 아니냐?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우리도 자유를 좀 누려야지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념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김정은이는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은 트럼프를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면 안 되고, 김정은이가 완전한 핵을 가지고 핵 보유국 선언을 하니까 두려움에 떠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싱가포르까지 왔다. 저 먼 싱가포르에서 왔다.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면 16시간 걸린다. 싱가포르까지 왔다. 나는 여기서 6시간만 타면 되니까 싱가포르까지 가준다. 그러나 내가 만나주는 것이다. 만나주는 것이니까 부담은 내가 할 수 없지. 그건 주최측인 싱가포르에서 하든지 미국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체제비를 물지 않고
말하자면은 고자세로 임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 특히 평양에 미국의 대사관이 설치된다. 워싱턴에 북한의 대사관이 설치된다고 할 때 과연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런 식으로 통치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북한은 미국이란 주적이 사라지면은 이 다른 존립 근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오로지 미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미북 수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 한 걸음 더 나가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을 뭉치게 했던,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기로 했던 미국의 주정론이 없어진다. 이걸 무슨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버 슈타트 같은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평화협정은 북한에는 독이다. 북한이 과연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겠느냐 하는 의문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북한의 선전을 연구해온 B.R. 마이어스라는 부산 동서대학교 교수도 미북 관계가 친선 관계로 돌아서면은 북한 정권은 견딜 수가 없다. 북한 정권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김정은의 장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논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때부터는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70년 동안 속아왔구나. 비로소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분노가 솟구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장과 결합되면은 김정은 정권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 물꼬를 트는 것이 북한과 미국과의 친선 관계다. 바로 여기에 북한 정권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군요. 얼마나 북한 정권이 미국을 미워하느냐. 미국 성냥이들, 미제의 각을 뜨자, 뭐 이런 구호는 아마 귀에 익으실 것인데, 최근 자료 2017년 10월 3일 노동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북한이 미국을 미워하느냐, 정책적으로 미워하느냐, 정오심을 어떤 식으로 부추기냐.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산 미친 개들의 가정스러운 추태. 이게 노동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요즘 미국 상점만 쳐다보며 제 처지도 모르고 분주히 들까부는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도발을 걸었다. 우리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를 단죄하면서 한 연설을 악랄하게 긁어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협박하고 평화를 위협하였다고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나중에는 사과해야 한다는 넋두리질까지 해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것들은 우리 외무상이 자위적 핵 억제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억지와 생터집,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헐뜯으면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마구 내뱉었다.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에 대해 죄저된 것은 우리 민족은
우리 온 세계의 강력한 규탄을,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수반들과 고위 정객들, 외신들과 전문가들 지어 미국 내에서까지 유엔을 전쟁 위협 무대로 만든 망발, 가장 흉악한 연설, 불량배, 미치광이, 몽유병 환자라는 비난과 조소들의 목소리들이 몰빵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몰빵으로는 말이 북한 말이군요. 사실상 트럼프는 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에 맞아 되져도 할 소리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넉다리 미치광이의 뒤나 씻어주며 거의 파수꾼 노릇을 하는 괴뢰들이 참으로 꼴사납기 그지없다. 한국 사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일찍이 언어는 무기라고 했어요. 북한에서의 언어는 이념 전쟁의 무기입니다. 무기는 날카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욕설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욕설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 욕설 퍼붓는 것을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북한이 반미 증오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만든 신천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박물관은 1950년 가을에 유엔군이 북진할 때 미군 해리스라는 장교가 지휘하는 미군 부대가 황해도 신천에서 3만 5천 명을 학살했다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참혹한 장면을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다 보아야 될 반미 선동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온 사람이면은 미군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한 조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군은 그 신천에 머물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쳐서 평양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조작입니다. 이 조작된 것을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미 운동을 하니까 이 정치에 관해서는 멍청한 피카소조차도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또 공산당이 미군 만행을 선전하는데, 만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피카소가 그리니까. 이게 또 굴러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는 한국 교과서에까지 실렸습니다. 이런 조작이. 그래서 피카소는 그 그림을 그렸으므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카소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린 게르니카는 미국에 있었지만은 미국 FBI에서 피카소는 우리를 모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입국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죠.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도 국적은 있다. 그 사람의 작품은 국적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예술가에게는 국경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통쾌한 거죠, 사실은. 한국에서 공산당 선동에 놀아난 피카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고민은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잘못 풀면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이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주는 걸로, 고자세로 만나주는 걸로 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했다. 나중에 대내적으로 선전할 때는 미국이 부담했다. 돈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면서까지 위대한 원수님을 싱가포르로 모셨다. 트럼프는 16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원수님한테
굴복했다. 역시 우리가 그동안에 핵무장한 것이 혁명의 보검으로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북한의 딜레마는 이 회담에 성공했을 때 오히려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게 아주 묘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속이는 데까지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역사를 속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